주요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리히용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깜짝 면담했습니다. 미국과 협상 중인 우크라이나전 종전 방안을 논의한 걸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성 마약이 계속 유입되면 다음 달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유예 중인 25% 관세를 4일부터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3일절 연휴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뉴스는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리용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를 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협상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전 방안을 북한과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1000여 명의 군인들을 추가 파병한 만큼 북한도 종전 협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설민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을 찾은 리히용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맞이합니다.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누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대표를 접견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십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리 비서와 미리 예고되지 않은 깜짝 만남입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리 비서를 직접 면담하는 특별 대우를 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신호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미국과 협상 중인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거론했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러시아의 군을 파병한 북한도 종전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2월 북한을 찾았던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지난해 10월 러시아에 보낸 11,000여 명의 병력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추가 파병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 군사적 지원을 더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는 밤사이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서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여애 기자입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가 차에서 내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건네며 맞이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문 사흘 만에 이뤄진 유럽 정상과의 두 번째 만남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믿는다며 종전 협상 청신호를 내비쳤습니다. I don't believe he's going to violate his word. I don't think he'll be back when we make a deal. I think the deal's going to hold. Now they're going to have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도 독재자라 칭했던 과거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거리를 좁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반면 스타머 총리는 러시아가 재침략하지 않아야 한다는 확실한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That is not temporary but lasts, and that's why we need to make sure that it's secure, and we've lent in and said we'll play out. 이런 가운데 스타머 총리는 국빈 방문을 초청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친서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수락했습니다.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이견 속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4일부터 중국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혔는데요. 관세를 무기로 트럼프의 압박 전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에 지난 4일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10%를 더 매기겠다고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기존 관세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배경으로 마약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마약이 펜타닐 형태로 중국에서 제조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We're thinking about that too. We're talking about a tariff of 10% on China based on the fact that they're sending fentanyl to Mexico and Canada.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을 문제 삼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 25%를 3월 4일부터 예정대로 집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여전히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미국에 계속 해를 끼치게 둘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강요회의에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4월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을 두고 말이 바뀌고 있는 건데 본심을 숨기려는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현재 재판관 8명이 심리를 진행 중인데 재판관 9명 완전체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겁니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 대행 측이 주장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쟁점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한창 재판관 등 3명은 심판 청구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마 후보 임명 촉구 결의안이 절차적 흠결을 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두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런 후속 절차를 권한대행께서도 신속하게 밟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헌재의 선고가 나온 만큼 최 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언제 할 것인지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앞서 보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공은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시간을 두고 고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상목 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며 즉각 임명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줄곧 원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아직 결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중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최 대행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반복하면서도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즉각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만큼 존중의 의미로 임명은 하겠지만 임명 시기는 조금 더 고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총리실 관계자도 법적인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할 뿐 아니라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기각돼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 총리의 복귀 시점까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전해드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며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선고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의 문제란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과부터 요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속한 헌재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구인체제의 복원을 다만 마 후보자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선고만 남겨둔 재판에 마 후보자가 새로 참여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인데 앞서 민주당은 공판 절차 갱신을 예외로 하는 법조항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MBN에 변론 갱신이나 재개 없이 기존 8명 재판관으로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헌재 정상화와 조속한 탄핵 심판 결론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결정해달란 국회 측 주장을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각하한 점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나 방법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정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우리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겁니다. 그때까지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아야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와 민주당이 꼼수를 부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떻게든 참여시킬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후보를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대임 동의하시죠? 의원께서 말씀을 주시니까요. 유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헌재의 하명 결정이자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오늘 서울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가운데 한 곳을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합니다. 대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된 후보도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대회 유치를 신청한 뒤 본격적인 국제 유치 경쟁에 들어갑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합동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남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진단도 함께 시행됩니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오늘 국회에서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연금 개혁과 추경 등 현안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여당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수사특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 소식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표를 던졌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찬성으로 통과를 막진 못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사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부결 당론에도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은 홀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명태균 관련된 리스크가 아마도 있게 될 우리 조기 대선에서 우리 당에 계속해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한편 여야 입장 차이가 컸던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출장 형식으로 창원을 방문해 명태균 씨를 대면 조사했습니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진 뒤 첫 번째 조사였는데요. 검찰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틀째 조사를 이어갑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어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태균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이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아무래도 공천 개입 관련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사가 예정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조금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했던 이른바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명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인 김모 씨와 여론조사 결과를 거래한 혐의 등과 관련해 질문이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정황이 담긴 명 씨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명 씨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모두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이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장 조사는 오늘까지 이틀간 이어집니다. 명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적 있다고 했던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여권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명 씨의 진술을 포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명계 인사들과의 식사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났습니다. 최근 가장 큰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인데요.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시작했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눕니다. 술 한잔 사시라니까. 여기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된 임 전 실장은 줄곧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해왔는데 두 사람은 오랜만의 만남에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당내 통합을 위한 역할 주문에 임 전 실장이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며 미묘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입니다.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싶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1시간 반가량의 비공개 회동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나 지방 분권에 대한 공감도 있었지만 개헌에 관해선 온도차만 확인했습니다. 헌법 개정 등 연합 정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내란에 집중할 때이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고. 이 대표는 오늘 또 다른 비명계 유력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통합 행보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격려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보수 정당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40여 분간의 면담에는 이양수 사무총장과 친이계의 윤한홍 의원,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함께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 단합을 당부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생긴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 같아. 힘을 모아야지. 집권당이고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나갈 수 있죠. 이어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법 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도 언급했습니다. 나올 때는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놀 때 놀더라도 할 때는 뭐 밤을 새워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노조 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지지 세력이 노조의 의견에 거슬러서 그걸 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기업 환경을 어렵게 하는 민주당 주도 입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 전 대통령은 여야가 힘을 합쳐 트럼프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여당 지도부가 기업인 출신 전직 대통령을 예방해 경제 문제를 화두로 단합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한 달 뒤로 예고되면서 법정 밖에서도 여론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지원 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친명 성향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법원의 무죄를 압박하는 등 이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아니면 정치 검찰의 기획재판에 무너질 것인가? 무죄 주장과 동시에 차기 대선 도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설사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만약 유죄라고 하더라도 벌금 80만 원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대법원 선고는 이보다 늦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이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재판은 멈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로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을 불러 모아 이 대표 1심 선고가 정당했는지를 따져보는 토론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선고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사법부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이 구형되면서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대권에 나서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연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9박 11일 동안 해외 출장을 함께한 김문기 전 처장을 이 대표가 모른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백현동 부지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이제 와서 이 대표가 표현이 과했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노린 노골적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피력하며 대권에 나서겠다는 야욕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도 우클릭도 아닌 좌클릭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앞서 보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죠. 또 다른 쟁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재판이 만약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최돈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국민의힘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아나무인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담긴 헌법 84조. 쟁점은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경우는 어떻게 볼 거냐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형사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조사로 입법조사처는 재판 중지와 재판 속행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을 유보하는 대신 재판부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헌법재판소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재판이 진행된다는 전제로 당선 이후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다양한 학계 의견을 조사한 차원이었고 앞선 조사의 경우 재판 진행 여부가 아닌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교통사고로 차에 깔린 노인을 경찰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사람이 차 밑에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고령의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 있어 차를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곧바로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시민들이 모여 힘을 합쳐 차를 들어올리면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너무 감동이다, 역시 한국인들의 단합력 최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청소업체가 실내 흡연으로 오염된 아파트 내부 모습을 공개해 충격을 줬습니다.
업체가 SNS에 올린 영상 속 아파트는 벽지와 천장, 창틀까지 사방이 니코틴으로 인한 때로 찌들어 있었는데요. 강한 압력에 물을 쏘자 놀랍게도 구정물이 흘러내리면서 원래의 색이 드러납니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생활 공간이 이렇게 오염되고 담배에 찌든 곳에는 유해 물질이 스며들어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는 3차 흡연 피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황토방인 줄 알았다, 흡연실보다 더하다, 저 때가 몸에도 쌓인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네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최고의 멘토링 축제 MBN Y포럼 2025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Y포럼은 세상을 물들여봐 페인트 유어 컬러스라는 주제로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려 열정과 영감을 나누는 축제회장이 펼쳐집니다. 국내외 저명한 연사들의 강연부터 특별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Y 챌린지도 열리는데요. 최종 우승자에게는 청년 장학금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특히 오늘까지 얼리버드 등록을 하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 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감사원이 무려 800건이 넘는 채용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는데요. 그런데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며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는 상식 밖의 대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위 전 사무총장 A씨의 자녀 채용을 위해 불필요한 경력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인천선관위가 경력 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인원을 추가로 배정한 겁니다. 심지어 면접을 보는 위원 전원을 A씨와 근무한 적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채용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남 선관위의 B 과장의 경우 경력 채용 면접시험에서 평가표를 조작했습니다. 면접시험 외부위원들에게는 빈 평가표에 서명만 하고 응시자 순위를 별도로 내라고 요청하고 나서 외부위원이 귀가하자 빈 평가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선관위의 경력 채용 291회 중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했고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거나 과거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상식 밖의 답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 비리가 터져나오는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에 소속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을 벌인다면 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노아린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감사원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직무감찰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강하게 반발하며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위헌 위법한지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재판관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쟁점은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권한이 있는지였는데 헌재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라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관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게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그동안의 감사 관행 등을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검토한 뒤 향후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어제 날씨 포근했죠. 오늘도 어제처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3일절 연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강원 영동 지역엔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연휴가 끝난 뒤에는 전국에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소식은 안병수 기자입니다. 전국의 낮 기온이 예년 3월 수준의 1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시민들은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했습니다. 완전 봄 같아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오늘 패딩 입고 나온 걸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둔지에는 겨울의 끝을 알리는 봄꽃, 홍매화가 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내일 시작되는 사흘간의 3일절 연휴에는 전국 곳곳에 궂은 비가 내려 나들이가 쉽지 않습니다. 고온 다습한 남풍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 비구름대를 만들면서 예상 강수량은 제주 최대 20mm, 남부지방 10mm, 중부지방은 5mm 안팎입니다. 차갑고 습한 동풍까지 부딪히는 강원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전망입니다. 50cm 이상의 폭설도 우려됩니다. 3일절 연휴에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 영동에는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기온이 평년보다 4도가량 낮은 꽃샘추위도 찾아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서서히 누그러져 다음 주 주말쯤에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요즘 작은 공간에서 즐기는 파크 골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잔디 관리를 위해서 요즘 같은 겨울에는 문을 닫는 파크 골프장이 많은데요. 대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크린 파크 골프가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스크린 파크 골프장. 평일 낮 시간인데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간편한 복장과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잘했어. 날씨가 추운 데다 잔디 관리를 위해 겨울에는 문을 닫는 파크 골프장이 많아 스크린 파크 골프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사실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문 닫는 구장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스크린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여간 너무너무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국내 파크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선 넓은 땅과 예산이 필요하고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뚫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창업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레슨 용품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나와서 치고 계세요. 스크린이 접목이 돼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조금 관심이 더 많이 생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파크 골프가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면서 현재 3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장 규모도 매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손에 묵주를 들거나 촛불을 들고 기도문을 읊는 이들이 있는데요. 모두 광장에 모여 한 사람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티칸으로 함께 가보시죠. 추운 겨울밤, 성 베드로 광장에 수백 명이 성가를 부르며 기도를 올립니다. 교황의 안녕을 비는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폐렴으로 지난 14일부터 로마 제멜리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젊은 시절 늑막염으로 폐 일부를 절제한 뒤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은 겨울에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병세가 특히 심해 강도 높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른 나아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여기 251쌍의 커플이 한꺼번에 결혼했습니다. 인도에서 합동 결혼식이 열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예복을 입은 수십 쌍의 남녀가 서로 화환을 걸어줍니다. 무르무 인도 대통령도 연단에서 커플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데요. 251쌍의 커플이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신부가 신랑 가족에게 지참금을 내는 관습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저렴하게 단체 결혼식을 여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앞으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에펠탑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랜드마크 모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료는 다름 아닌 이쑤시개라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벽돌로 지은 법원 건물을 본따 만든 나무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모형, 자세히 보니 평범한 나무가 아닌 이쑤시개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사는 제리 해키치는 이쑤시개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 작품을 만드는데 평균 3개월이 걸리고 이쑤시개는 4,000개를 쓴다고 하네요. 정말 끈기와 시간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영화 기생충 이후 6년, 전 세계가 기다린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오늘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봉합니다. 또 순수하고 안타까운 사랑의 감정을 담은 뮤지컬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생충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거장이 된 봉준호 감독이 6년 만에 SF라는 외피를 쓴 채 인간 이야기를 하는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주인공은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소모품으로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데 17번째 미키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18이 프린트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계급과 환경 문제, 정치 풍자는 설국열차와 옥자 등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한층 더 확장된 봉준호 감독의 세계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 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청년인데 결국은 그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영화에. 전통 회화를 넘어 천을 매체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작업, 패브릭 드로잉의 정다운과 걷기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단순한 선과 밝은 색채로 주목받은 백윤조. 회화와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선보이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우환과 신문섭, 오세열 등 거장의 작품부터 소년과 소녀의 인물화를 다루는 일본의 타치히토 호리코시와 이란 출신 모제 아세푸자까지 현대 미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원작으로 정열적이지만 자기 파괴적인 사랑에 뛰어드는 청년 베르테르를 통해 사랑의 모순과 젊음의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춤과 노래보다는 연기를 중심으로 극적인 요소가 강조된 뮤지컬로 25년간 사랑받으며 고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주인공의 순수하고 안타까운 사랑의 감정을 담은 넘버 발길을 뗄 수 없으면은 특유의 감성으로 수많은 관객에게 울림을 선사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